중앙방역대책본부 5월 16일 토요일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권준욱 부본부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5월 16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9명 발생해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037명, 이 중에 해외 유입이 1,160명, 우리나라 국민이 8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924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심심한 애도의 말씀과 유가족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별 발생을 볼 때 지역 발생이 9명이고 이 중에 서울이 5명, 경기도가 2명, 그리고 대구와 충북에서 각각 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외 유입은 10명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의 유입 국가는 미주 3명, 유럽 1명,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내 지역 사회 발생은 9명인데 이 중에 수도권의 클럽의 집단 발생 관련된 사례가 6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기타 사례입니다. 클럽 관련 6명 중에서 1명은 방문력이 확인되었고 5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이로써 5월 16일 0시까지 클럽과 관련된 총 누적 환자 수는 16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162명 중에는 클럽 방문이 88명, 그리고 접촉자가 74명입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주점 등을 방문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관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해서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별히 교육시설,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그리고 의료기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감염 확산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검사 결과가 당장은 음성이더라도 14일간의 잠복기 동안의 발병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클럽 관련 확진자, 그리고 다른 밀접한 시설 등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 중에 밀폐되고 밀집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그리고 모임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이러한 장소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2m의 거리를 유지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악수를 하지 않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하면서 손으로 눈, 코, 입을 직접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개인위생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특별히 고위험군, 즉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의 경우에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방문하지 마시고 부득이 방문하실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가능한 종교시설 등에도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장 종교 행사 시에는 열을 재고 참여자 간의 거리도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단체 식사의 제공이나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에는
증상이 있으면 관할보건소 1339 등을 통해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서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클럽발 집단 감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확산 속도와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저희 방역당국도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기간, 구체적으로는 14일 전인 지난 5월 2일 이후 클럽 등 유흥시설을 방문했거나 특별히 저희가 동선을 공개한 단복 대량 노출 장소 9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했거나 또는 이곳을 방문한 것이 확실한 지인을 그 후에 접촉하신 분들은 지체 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익명 검사도 가능합니다. 감염된 분들에게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역학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역학조사에 협조해 주시고 거짓, 회피, 은폐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방역당국으로서는 사회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수도권에서의 클럽에서 발생이 있은 후에 신속한 지역 감염 차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확진자의 직장이라든지 방문 장소, 또 추가로 확산이 항상 우려되는 점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폭발적인 발생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진단검사, 또한 확진자들의 클럽 이후 동선에 대해서 철저히 추적하고 2차 이상의 전파 차단에 지방자치단체, 특히 수도권의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대 주점 감염의 경우 이태원 클럽과의 연관성이 일부 역학조사로 확인됨으로써 별도의 전파고리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확진자가 다녀간 인천의 2개의 종교시설의 사례를 보면 발열검사나 손소독, 뛰어앉기 그리고 장갑까지 끼시고 예배를 보시는 등 철저히 생활방역수칙을 지킨 덕에 762명 전체 종교시설 관계자 모두 음성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번 클럽 감염에서 보듯이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항상 방심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집단 감염을 부릅니다. 동시에 철저한 생활 방역 또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이행하면 전파를 막거나 2차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고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산발적인 유행 그리고 이완을 반복하면서 우리 사회에 오래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에 최선을 다해서 언젠가는 분명히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달라진 세상,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 걸음 더 발전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중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은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이 생활화된 세상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 세계에 앞장서서 코로나19 이후를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어서 다른 나라에도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총선 때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인천의 2 종교시설처럼입니다.
방역 당국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점, 또 한 가지는 상상하지 못한, 생각지 못한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항상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거리 두기와 개인위생에 주의하면서 우리 모두 차분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이렇게 달라진 세상을 계속 만들어 나가자고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내용과 통계 수치는 즉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위기소통팀을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울 당산 기자실에서 뉴시스 기자님, 연합뉴스 기자님 순으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시스의 구무서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162명의 확진자가 홍대 주점에서 발생한 확진자도 포함된 수치인지 일단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에 아직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리고 혹시 인명검사를 통해서 나중에 방문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있는지 좀 확인이 되는지 좀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당국에서 파악하고 계신 이태원 클럽 관련 3차 전파자가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4차 전파 의심 사례도 혹시 있는지 좀 질문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해외 유입 환자가 한 일주일 만에 다시 10명으로 늘었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나 아니면 경향이 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전부 5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 아까 말씀드린 162명의 통계에는 홍대 주점도 아까 브리핑 말미에 말씀드린 대로 연결고리가 역학조사 결과 어느 정도 추정이 되었기 때문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추적 대상자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연락이나 또 추적 조사를 하고 있고 5월 15일 어제 18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등과 관련해서 검사를 받은 대상자 수는 56,239명입니다. 하루 전인 5월 14일 18시에 비해서 거의 10,000명 정도가 증가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명단 자체가 물론 그 명부의 어떤 불안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연락이 얼마 정도 됐는지를 100%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방역 당국으로서 추정하기로는 당시 이태원 클럽의 9개 장소를 비롯해서 저희가 추적하려는 그런 대상자들의 거의 많은 수, 대부분에 가까운 대상자가 검사 대상자가 56,000여 건에 이르기 때문에 현재 일단은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차 전파, 4차 전파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4차 전파와 관련해서는 한 명이 4차 전파자로 확인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감염이 접촉자를 통해서 전파가 2차로 되고 이어서 특정한 노래방에서 또 3차 전파가 발생이 됐고 이 이후에 노래방 방문자 중에서 또 다른 지인으로 4차 전파가 일어난 사례를 일단 역학조사 결과로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차 전파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사례별로는 크게는 한 3가지 종류의 사례들이 있고 3차 전파의 정확한 환자 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정확한 수치나 이런 부분은 브리핑 중 또는 브리핑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입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 한 가족이기도 하고 많은 그러니까 최근에 거의 사례가 없다가 이제 오늘 발생이 좀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5월 15일에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
확진자의 경우 해외에서 들어온 경우에 이제 국적으로는 시리아가 4명, 아프가니스탄 2명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국적이 아니라 그 장기간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거주했던 사례들입니다. 따라서 현재 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출발 국가인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우 5월 16일 0시 기준으로 볼 때 전체 2만 1,000명 이상의 환자 발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현재 코로나19가 대륙 국가를 가리지 않고 유행을 왕성하게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는 물론 특별 입국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해외 유입 확진자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기자님,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김잔입니다. 저 간단한 확인인데요. 그 오전에는 손영래 반장님이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161명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방대본 자료는 162명이어서요. 지금 이거는 뭐 역학조사에서 재분류 따라 변경이 된 건지 아니면 오전 통계가 잘못 말씀해 주신 건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시 기준으로 추가가 1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전 브리핑 이후에 시간이 경과되면서 저희가 조금 더 최신 수치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뭐 오전 브리핑이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점, 또 현재로서는 일단 162명의 이태원 클럽 등 관련 발생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네, 말씀하십시오. 오전에 손 방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0시 기준이고 지금 방금 162명도 0시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요? 낮 12시를 말씀드립니다. 네. 162명은 낮 12시 기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온라인에서 세 분의 기자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박다혜 기자님 질문입니다. 고양시가 다음 주에 지역 축제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지역 축제를 예정대로 개최해도 되는지, 방역상 문제는 없는지, 지자체에 취소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박다혜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특정한 지자체의 특정한 행사에 대해서 저희 방역대책본부에서 한정해서 콕 집어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인 저희 방역 당국의 입장은 일단 현재 저희가 지표로 제시했던 과거 그 하루 발생 50명 이하라든지 5% 이하의 연결고리를 모르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연결고리 내에서 잘 발생이 관리되고 있는지 등등 그런 그 평가 이외에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일단 전체적인 유행 규모 자체가 감소해 온 것이 사실이고 현재대로 또 이번 주말을 넘기면서까지 계속 그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저희가 새로 제시한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지침을 철저히 이행을 하면서 일상 속에서 코로나19를 맞서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지자체 또 심지어는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2대12 이지현 기자님 질문입니다. 재양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제 대구에서 60대 남성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남성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배우자가 업무 복귀 전 시행한 진단검사에서 재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가족 접촉자 검진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양성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을지 설명을 부탁한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재양성자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오늘 현재 그 전문가들과 함께 전체 사례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빠르면 내일쯤이나 그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양성자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협의한
해석, 또 결과, 또 의미, 앞으로의 관리 방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이미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이 재양성과 관련해서 임상 전문가들의 의견이 한번 공개된 적이 있으면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례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결과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이제 회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아마 마무리가 됐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의 결과를 정리해서 다음 브리핑이나 또 그 다음 브리핑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YTN 이형원 기자님 질문입니다. 기 답변이 일부 된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질문 주신 내용도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4차 이상 감염 사례가 확인된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특히 인천 학원 강사 관련해서 추가 전파 사례가 새롭게 확인된 게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주신 것은 아까 다른 기자께서 물어보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린 대로 4차 이상, 현재는 정확하게는 4차에 해당하는 사례를 한 명을 역학조사 결과 확인을 했다는 점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신 인천 사례와 관련해서는 그 발표 이후에 추가로 새롭게 확인된 상황은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셔서 한 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스의 구무서 기자님 추가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좀 헷갈리는 게 있어서요. 뉴시스의 구무서입니다. 그 아까 말씀해주신 56,239명은 이게 검사를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인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그 당국에서 파악했던 클럽 방문자 5,500명 중에 이 중에서 아직 연락이 안 닿는 사람이 있는지 혹시 몇 명인지 혹시 파악이 되셨으면 저기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지만 WHO에서 오늘 괴질 경계를 해달라 이런 입장을 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입장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중증 위중 환자가 10명대로 내려왔는데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동안 중환자 치료 과정에 어떤 특징들 이런 게 혹시 정보로 이게 취합이 돼서 혹시 제공이 될 수 있는지 좀 질문드립니다. 네, 전부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검사를 이미 받은 분이 56,000여 명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일정 부분 연락이 안 된다는 표현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왔는데 정확한 개별 사례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규모라든지 여러 정황으로 볼 때에는 설령 그 명부사항에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분들까지 아마 대다수가 이 검사 대상자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이 부분은 아마도 소아에서 발생하는 여러 몸에 있는 장기의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오늘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환례 정의까지 만들어서 각국의 감시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모니터를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답변을 드린 대로 정확한 용어와 관련해서는 먼저 일부 언론에서 쓰신 용어 자체가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서 용어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소아, 전신성 염증 증후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좀 더 의학 전문가들이 알맞은 용어를 주시면 그러한 용어를 쓸 텐데, 이러한 경우 아마도 코로나19의 합병증 또는 또 다른 어떤 증후군들이 섞여 있거나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세계보건기구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우리가 소아 청소년과의 전문가분들, 일선에서 환자를 보시는 분들로부터는 국내에서는
등장하거나 발견되진 않았지만 외국의 사례처럼 언제든 또 찾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모니터에 최선을 다하고 또 전문가들과 또 수기하면서 대책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은 좀 놓친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중증 위중 환자 수가 10명대로 내려왔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동안 중환자 치료 그 과정에 어떤 정보들이 혹시 취합해서 이게 제공이 될 수 있는지 질문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가 일단 숫자 자체가 제 기억에도 지금 중환자의 경우 숫자가 감소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정례적으로 저희가 사망자에 대한 사망 원인 등도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고 중환자에 대해서도 따로 한번 정리해서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통계는 참고로 위중 중증 환자가 총 18명으로 돼 있고 아마도 저희가 계속 환자를 집계하는 가운데 숫자 자체가 20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일단 최근에 전체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요양병원이라든지 또 요양시설, 의료기관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감시체계도 강화를 했고 심지어는 선별적으로 검사도 실시를 했고 항상 방역대책의 최우선을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 또 치명률을 낮추는 것, 이로 인해서 생명에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도록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초기에 주로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들이 특히나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을 하다가 최근에 그러한 어떤 일선 지자체나 해당되는 기관의 철저한 관리 또 거리두기라든지 발열 감시 또 방문자에 대한 관리들 또 면회를 제한하는 부분들 이러한 조치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스스로도 또 주의를 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서의 발생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연결고리의 끄트머리에 취약한 분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기회도 감소를 하고 그런 것들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상적인 어떤 의미라든지 특징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상 기자실에서 추가 질의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말씀 주십시오. 예, 저 연합뉴스 김잔대 기자인데요. 본부장님께서 지금 4차 전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사례인 건지 좀 확실치가 않아서요. 지금 노래방도 여러 건이어가지고 어떻게 전파돼서 4차까지 이르게 된 건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4차 전파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환자분이 서울구치소에 근무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직전 3차 전파와 관련해서는 특정한 노래방, 이 노래방은 서울의 도봉구에 위치한 노래방이고 이 노래방을 다녀간 사람과 여행을 다녀왔고 그 후에 감염이 확인돼서 4차 전파가 됐습니다. 앞서서 그 노래방과 관련된 분이 3차 전파와 해당이 되고 그 앞서서 또 2차 전파에 관련되는 지인이 있었고 2차 전파와 관련된 지인은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차 전파의 마지막 환자분은 서울구치소이기 때문에 환자 발생 지역으로는 경기도에 소속이 돼 있는 환자분입니다. 네, 질의응답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정례 브리핑 부본부장 마무리 발언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치료제와 백신 개발 연구에 대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전문가분들이 강조한 것입니다.
인류가 이제까지 극복하지 못했던 감염병은 없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인류가 완벽하게 정복한 감염병도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아마도 장기간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우리의 대응 체계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주셨습니다. 이번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 유행을 통해서 방역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안보까지 포함해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과제임을 우리 모두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생활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 감염병 발생에 대한 조심함 또 경각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러한 조심함과 경각심을 통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해서 피해 규모를 줄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말을 맞아서 앞서도 부탁을 올렸습니다만, 실내외 행사 중에 거리두기, 개인위생 수칙, 마스크 쓰기 등의 여러 가지 원칙을 준수하면서 인원을 제한하면서도 행사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유행기에는 우리의 생활도 변해야 됩니다. 일상과 방역이 병립하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견과 차별이 없는 그러한 방역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서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지금까지처럼 한마음으로 계속해서 위기 극복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토요일 정례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통역은 윤남 고은미 통역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